여성이 보는 여성의 이야기 자매의 고치 방송 시스터우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이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효진입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각도로 만나뵙게 될 줄 몰랐는데 사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각도에 대한 감각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맨날 녹음을 이렇게 마주보고 하다가 오늘은 나란히 앉아봤습니다. 왜냐면은 옆모습으로 찍었더니 너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표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다 너무 한계가 있어가지고 좀 새로운 각도를 만들어 봤는데 어떠실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꼭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어색하네요. 그렇죠. 옆을 보면서 얘기해야 돼가지고 저희가 또 얼굴을 보면서 말해야 되는 그쵸. 타입들이니까. 근데 유튜브가 시작되었다는 걸 생각보다 모르시는 거예요. 댓글을 봤더니. 왜 모르시나 했더니 유튜브가 딱 시작됐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제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시작되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유튜브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할게요. 저희는 지금 채널 이름은 헤이메이트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검색하면 좀 다양한 것들이 걸려가지고 검색을 시스터후드로 하면은 바로 나옵니다. 꼭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 지금 첫 번째는 200이 넘었나요? 첫 번째 건 넘었어요. 드디어 넘었구나. 그리고 저희 구독자도 100명이 넘었어요. 오, 그래서 구독자 100명 넘으면 유튜브에서 메일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네. 이렇게 좀 독려를 해주더라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봐라. 야, 너 100명 넘었더라? 이러면서 메일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메일을 받고 지금 한 백종환님과 10,000배 정도 차이 난다. 맞아요. 10,000배 뭐 무난하지. 천천히 해나가면 돼.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피드백을 좀 제가 많이 요청을 드렸잖아요. 그쵸. 저희가 피드백이 있어야 앞으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 좀 힘이 될 것 같다. 이랬더니 정말로 피드백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맞아요. 기억 남는 거 있으세요? 피드백 중에서요? 네. 그렇게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그분이 있었잖아. 우리 유튜브 댓글을 원래 막기로 했잖아요. 그쵸. 원래 저희가 유튜브 댓글이 또 너무 험한 게 많잖아요. 맞아요. 저희 정신건강을 지키고자 이제 댓글을 막아놨는데 제가 모르고 근데 클립마다 그 적용을 시켜줘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댓글을 안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분이 굉장히 빠르게 댓글을 남겨주신 거예요. 너무 잘 듣고 있다. 너무 좋다. 감사하다. 김인삼님. 근데 저희가 바로 닫아버렸죠. 네. 읽기는 읽고 닫아버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김인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맞아요. 전해드립니다. 하지만 읽었다는 거. 저희 읽었고 읽었습니다. 너무 감사해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편집 얘기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를 50분 풀 버전으로 편집을 했더니 한 사람이 어깨가 무너진다. 한 사람의 삶이 사라질 수 있었다. 제가 50분 하고 50방 침을 맞았다. 1분당 한 방. 그러니까 1분당 그냥 한 방씩 맞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50방을 맞고 나서 이건 아니다 해서 저희가 좀 바꾼 게 두 번째 클립은 또 효진님이 편집하셨는데 키워드 하나만. 그쵸. 중요한 거 하나만 하고 풀 오디오는 저희가 편집이 좀 어렵다. 그래서 그냥 오디오와 로고를 같이 씌워서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듣기 쉬운 채널, 듣기 편하신 채널에서 들어주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작했던 오디오 클립 있고 다음 팟빵, 팟캐스트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에서도 풀 버전 오디오를 들으실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짧게 한 10분? 맞아요. 맥시멈 한 10분일 것 같아요. 7분에서 10분 사이로 한 개의 클립 정도가 올라가게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즐겁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0분을 편집을 해도 2시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10분은 편집하면 또 침이 몇 방이에요. 10방을 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요새 지금 스트레칭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어깨와 등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편집이나 뭐 저희 해나갈 일들을 열심히 잘 해나가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작품 소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작품 어떤 작품인가요? 네, 오늘은 TVN 드라마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줄여서 건블류라고 하죠. 네네. 건블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이 드라마의 줄거리를 요약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일단 포털 사이트의 양대 산맥인 유니콘과 바로라는 곳에서 일하는 베타미 그리고 송가경, 차현의 경쟁과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을 집필한 권도원 작가님이 김은숙 작가님의 보조작가 출신으로 알려져 계시잖아요. 그래서 임메아리님 뷰티 인사이드 드라마판을 임메아리 작가님이 하셨는데 임메아리 작가님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신사의 품격에서 임마야르라는 캐릭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본인의 그 보조 작가 이름을 따서 쓴 거였고 그 같은 이름이 임메아리 작가님이 뷰티 인사이드로 이제 입봉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 권도훈 작가님도 김은수 작가님의 이제 제자인 거죠. 보조 작가 출신으로 이 작품으로 입봉을 하셨습니다. 진짜 김은숙 작가님의 그 보조 작가분들이 이제 막 데뷔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네요. 이제 한 30대 초중반 정도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제 막 본인의 작품들이 이제 하기 시작하시는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줄거리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업계 1인 유니콘에서 서비스 전략 본부장으로 일하던 베타민은 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직하게 되는데 했다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경쟁과 사랑 이야기. 경쟁과 줄였습니다. 사랑 이야기. 그리고 그게 되게 재밌지 않아요? 그 뭐지? 홈페이지에 써있는 말이 되게 재미있었는데 원래 소개 로맨스와 일의 양립 막 이런 얘기였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아마 지난주 그거에 썼을 거예요. 여기 써있다. 트렌드를 이끄는 포털 사이트. 그 안에서 당당하게 일하는 여자들과 그녀들의 마음을 흔드는 남자들의 리얼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 이게 요약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봤더니 이게 아니거든. 남자들과의 리얼 로맨스? 그 부분을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잘 모르시겠더라도 이런 작품이다. 기억해 주시고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일하고 있는 곳 포털 사이트가 저희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제일 처음에 그 포털 사이트의 이야기를 담았다는 점에서 좀 화제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예측이 되죠. 이게 유니콘과 바로라고 할 때 너무 예측이 되죠. 글자 수나 여러 가지로 이제 보통 이제 생각하시는 게 바로 그 곳이다. 네이버와 다음이 아니겠느냐. 그쵸.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검색어가 입력되는 곳, 그 포털 사이트라는 곳을 무대로 했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데 드라마에서 묘사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가 조금 재밌어요. 그 사실 유니콘이랑 바로가 되게 다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유니콘은 굉장히 딱딱하고 경직되고 막 서로 그러니까 상하 관계가 되게 분명하고 그런 곳이고 바로는 좀 자유로운 분위기. 약간 스타트업에 가까운 분위기처럼 묘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영어로 이름을 부르는 문화가 있죠. 스타트업 특징이기도 한데. 근데 좀 웃긴 게 이제 여기서 임수정 씨가 연기한 베타미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니콘에서 바로로 이직을 했잖아요. 근데 이름이 탐이라서 영어 이름을 따로 안 쓰더라고요. 제가 이름 따로 안 쓰는 거 아세요? 그쵸. 네, 저는 이름이 이나니까 보통 다 그냥 외국에서도 이름 쓸 때 이나라고 불러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그리고 그런 게 조금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딱히 영어 이름을 지어도 안 될 정도로 좀 쉬운 이름들을 많이 사용을 한다. 저희 둘째 조카 이름이 이안이에요. 네네. 저랑 심지어 스펠링에서 뒤에 두 개를 바꾼 거죠. 이나에서 A랑 N을 바꾸면 이안이잖아요. 이안인데 그 경우도 이제 쓸 필요가 없죠. 원래 남자 이름이거든요. 해외에서 남자 이름, 영어 이름으로 많이 쓰는 이름이라 안 바꿔도 되고 그런 이름들을 선호한다고 들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름이 어려워요. 저는 효가 어렵죠. 그러면 보통 진이라고 하지 않아? 근데 모르겠다. 영어권에 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 영어권에 대해 잘 모르잖아. 잘 모르고 서양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제 이름이 왜 시리에 그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시리가 뭐 이나님, 누구님 불러주잖아요. 전 항상 하이 요진님이라고 불러요. 진짜 하이 요진님. 나는 이나를 읽을 때 원래 이 안은 그냥 아이어도 앞을 이 안으로 읽는데 이나는 익숙하지가 않나 봐요. 이게 원래 서양권의 이름이긴 한데 유럽권이거나 그러니까 미국권이 아닌 거예요. 그쵸. 영어권이 아닌 거야. 그래서 맞아요. 이게 사실 제 이름이 만데가 러시아거든요. 러시아에서는 많이 쓰는 이름인데 그래서 영어권 사람들은 이름이 앞에 아이가 올 때 이라고 읽는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나. 저 그래서 브리즈번에서 닭공장 다닐 때 꼭 그렇게 저희 헤드가 있었어요. 헤드가 맨날 아이나 이랬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이나 이걸 맨날 말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저라면 뭐 지금 뭐 제가 바로 다닌다면 그렇죠. 타미처럼 이나라고 불러주세요. 멋있다. 이나지. 난 하이 요진인데.
스칼렛 이런 거 아니지? 우리는 엘리. 맞아. 네. 그래서 그런 이름들을 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모모님이라고 호칭하지 않는 거. 뭐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인데 그 둘을 이제 좀 대비시킨 게 좀 재미있죠. 근데 저는 보면서 사실 생각한 게 이 드라마가 그러니까 그 장르를 구분하자면은 사실 트렌디 드라마에 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꼭 포털 사이트를 무대로 할 필요가 있는 이야기였을까가 저는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은 이 포털 사이트 그리고 지금 있는 그 네이버랑 다음을 바로 떠올리게 하는 그걸 썼을까라고 생각해봤더니 일단 사람들이 모두가 알잖아요. 제일 쉽게. 그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중간 이후죠. 한 5회, 6회쯤에 나오는 것 중에 둘을 비교하는 광고가 나오는데 그 광고가 되게 흥미로운 게 그냥 네이버랑 다음이죠. 그쵸. 특히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요새도 검색하면 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은 이모티콘이 한 30개 나오잖아요. 맞아요. 시스터우드, 시스터우드 얘기할 때도 예를 들어 시스터우드 검색을 했는데 그러면 오늘 시스터우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요새 시스터우드가 화제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거 하고. 시스터우드가 재밌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은 시스터우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스터우드에 대해서 알 수는 없어. 그러니까 정말 궁금한 거 알 수 없다라는 거를 키워드로 한 그 핵심 서사로 한 비교 광고를 만들잖아요. 맞아요. 광고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광고를 만들어서 그 내보낼 때 또 바로는 바로 된다. 그렇죠. 그런 카피로 바로는 바로 검색된다. 이런 카피로 이제 광고를 내게 되는데 우리가 그때 또 의문을 가졌죠. 어떤 의문을 효진님 가지셨나요? 일단 사이트 이름이 바로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카피를 이용해서 광고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게 저는 좀 뭐랄까 납득이 안 됐어. 용인이 되지 않은 거지. 왜냐면 처음에 그 포털 사이트 이름을 지을 때부터 그걸 염두에 뒀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된다. 바로 곧바로의 바로이다라고 감각할 텐데 그걸 아직도 안 쓴 거야. 10년 넘도록. 그래서 약간 타미가 그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바로는 바로 검색됩니다. 다 약간 저런 새로운 카피를? 하지만 과연 새로운가? 그러니까요. 그 저는 또 좀 재밌었던 게 사실 이 드라마가 그 트렌디 드라마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작가님 연령대가 저희랑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아직까지 10대, 20대 문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듯이 약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바로의 광고 이후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뭐 높은 연령층, 그러니까 그 자기가 쓰던 거를 계속 쓰는 높은 연령층 말고 유동이 빠른 10대, 20대의 점유율을 높이는 게 목표다 이러면서 그 광고 이후에 10대에서 20대의 그 바로 이용률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10대, 20대는 검색을 유튜브에서 한다는. 그들에게 포털 사이트가 과연 포털 사이트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약간 저는 이 www라는 제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www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인터넷 주소 검색을 시작할 때 시작하는 그거이기도 하고 이게 맨 앞에 나온 이유는 사실 3명의 여자. 우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송가경, 그다음 배타미, 차현 이 여자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서 사실 이게 조금 읽기는 어렵지만 의미가 있는 단어일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과연 이 WWW에 대해 감각하는 세대는 몇 살인가를 생각할 때는 또 좀 이렇게 생각되는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정말 딱 저희 나이 때 3040 정도가 타겟이 아니었을까. 처음에 이제 이 작품을 쓰실 때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 주인공 3명이 다 딱 그 나이 때고 38살로 나오거든요. 배타미가. 맞아요. 계속 나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상대가 이제 자기보다 10살 어린 연하의 남자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38살이 되면 어떤 느낌일까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그다음 48세가 되면 이게 아마 본인의 나이대랑 비슷한 나이대로 설정을 하셔서 그 느낌으로 가신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양쪽 대표의 그 캐릭터도 다르게 설정을 했죠. 그쵸. 유니콘 대표님은 여성분이시고 굉장히 머리도 단정하게 묶으시고 복장도 수트 되게 딱 맞는 수트 같은 걸 입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의 대표는 되게 헐렁하고 막 직원들이랑 섞여서 그냥 게임 같은 거 하고 권혜요 배우가 연기했는데 권혜요 배우님이 또 거기서 너무 자연스럽게 연기를 맞아요. 그 사회 그 새로운 세계, 스타트업 세계관 안이랑 되게 잘 녹아져 있어서 연기를 하시죠. 브라이언이고. 그쵸, 브라이언. 저는 몰랐는데 실제로 그 다음 카카오 의장분의 영어 닉네임이 브라이언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김범수 의장. 네네네.
흥미롭네요. 네, 정말 흥미롭죠.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 정도까지? 그리고 전 또 브라이언이라는 이름 늘 들을 때마다 브라이언이 굉장히 백인적인 이름인데 그쵸. 또 흥미롭네요. 많은 건 흥미롭네요. 스칼렛인 것 흥미롭고 스칼렛 정말 흥미롭죠. 차현의 이름이 스칼렛인데 이제 이 중요한 배우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여성 배우들입니다. 사실 여기서 전부죠. 이 드라마의 전부. 그 WWW가 전부인 거죠. 임수정 씨, 전혜진 씨, 이다희 씨. 네. 임수정 씨가 연기하는 베타민 어떤 인물인가요? 굉장히 일에 철저하고 좀 포털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가치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중립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여기서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유니콘에서 이제 바로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타미가 제일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는 완전히 윤리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더라도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사람들 겁니다. 맞아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검색어는 사람들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 모든 것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중립성,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떠한 가치 판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그 안에서 꼼수라든지 좀 착시 현상 같은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좀 현혹시킬 수 있더라도 그 방법을 택하는 게 왜 안 돼. 그리고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로의 이제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그 바로는 유니콘보다 사용자도 적으니까 이상한 리뷰 같은 것도 적고 그래서 검색 결과를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광고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여기서 그 이다희 씨가 연기하는 차현, 스칼렛은 또 그런 걸 용납하지 못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자는 건가요? 라고 했더니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라고 하죠. 저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거짓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마케팅이다. 그 마케팅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게 사람들이 더 적기 때문에 라는 것을 숨기면 된다는 거죠. 그쵸. 근데 그것을 숨기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그것을 설명해주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승리를 해온 그리고 자기 인생을 유니콘에 던졌다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어떤 일로 인해서 해고를 당하고 바로로 이직하는 과정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전혜진 씨가 연기하는 송가경 캐릭터가 있죠. 네. 유니콘의 대표이사인데요. 원래는 베탐이랑 굉장히 친한 선후배 사이였는데 그 유니콘이 KU 그룹 안에 있잖아요. 그쵸? 네네네. KU 그룹 아들과 결혼한 이후에 시댁이 얼마나 못살게 굴겠어요. 너무너무 부자인 시댁이니까. 시댁에 시달리면서 차가운 사람이 됩니다. 차가운 도시 여자. 이렇게 설명을 쓴 게 너무 웃긴 거야 나는. 시댁에 시달리며 차가운 사람이 됨. 하지만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어. 그죠. 개인적 사정이 좀 있었죠. 자기네 가족이 약간 준재벌 같은 거였는데 무너지는 가세가 이제 무너지고 좀 기우는 과정에서 좀 KU 그룹한테 도움을 받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 캐릭터를 연기하시는 KU 그룹의 현재 사장인 분이 예수정 배우가 연기를 하는 캐릭터인데 거그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사실은 시댁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거죠. 그런 상황에 처해진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이다희 배우가 연기하는 차현이 있습니다. 원래 바로의 소셜 본부장이었는데 베타미가 바로로 이직한 이후에 함께 태스크포스 팀으로 일을 하게 되죠. 근데 베타미의 의견에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캐릭터죠. 그런데 그 반대를 할 때의 이야기가 되게 흥미로운 게 그런 거잖아요. 실제로 네가 나빠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니야. 네가 잘못해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네가 분명히 놓치고 가는 게 있을 거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한 번씩 제동을 걸어주는 것, 너에게 한 번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이 이 팀의 어떤 균형?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바로를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바로라는 맞아요. 그 자신의 포털 그 회사를. 그래서 이 바로를 위해서 좋은 일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브레이크를 계속 걸겠다고 하죠. 저는 이다희 씨가 연기하는 걸 그전에 그렇게 막 유심히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건물류라는 드라마는 보면은 되게 그러니까 그런 배경 같은 거는 우리가 현실에서 떠올릴 수 있는 걸로 세팅이 되어 있긴 한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실 캐릭터 같은 것은 이것이 가상의 세계라는 걸 좀 인정을 해야 볼 수 있는 드라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다희 씨가 그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게 진짜 흥미로웠는데 이 작품은 되게 가상의 세계이죠. 되게 많은 것들을 되게 삭제한 그쵸. 되게 깔끔한 세계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딱
복잡하지 않은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복잡함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뺀 맞아요. 굉장히 많이 뺀 세계인데 역시 김은숙 작가님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자 되게 출신답게 비슷한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세계를 세팅했다고 할 때 사실 일종의 세계관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판타지 드라마 같은 거죠. 이 안에서의 생각되어지는 논리 같은 것이 존재하고 이 이야기 안에서만 허용되는 법칙 같은 것이 존재하는 맞아요. 세계를 만든 건데 그 세계 안에서의 연기는 사실은 영화 연기랑은 또 다르고 맞아요. 그다음에 다른 드라마 연기랑도 저는 좀 다르다고 네. 생각하는데 그걸 너무 잘해내시는 분이 이다희 배우인 거예요. 정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난 그냥 스칼렛인데? 이런 태도로 너무너무 연기를 천연덕스럽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름이 스칼렛인 것도 너무 재미있었던 게 바람 함께 사라지다의 그쵸. 주인공 이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로 부여가 된 자신의 캐릭터 그 진짜 스칼렛의 캐릭터이고 나는 옛날에 유도 선수였고 지금도 체육을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막 그 아침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갑자기 몰입하고 이러한 어떤 좀 일상적이지 않은 캐릭터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느끼지 않는 어떤 정말 캐릭터로서의 캐릭터를 되게 잘 소화해내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 보면은 그리고 그 스칼렛 차현이 되게 독특한 의상이나 엄청 독특한 모자 같은 걸 많이 쓰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게 왜 회사에서 저런 걸 써가 아니라 저 사람이라면 저렇게 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소화하고 계시고 그다음 또 전혜진 씨를 빼먹고 이야기할 수 없죠. 너무 사랑하는 사이죠. 그리고 전혜진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초반엔 전사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처음에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냥 차가운 도시 여잔가? 이런 생각만 드는데 조금씩 그 과거 같은 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배우 본연이 가진 힘? 연기의 맞아요. 힘 같은 거를 뒤로 갈수록 더 잘 보여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멋있어요. 저는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 있는데 몇 화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 베타미가 아마 그 스폰 그 사건 이후였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주차장에서 송가경이랑 베타미가 만나는 씬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 베타미가 자기가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송가경이 그러면 바로에서 유니콘을 위해서 일해볼래?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타미가 그건 못한다. 그렇게 할 순 없다라고 했더니 그 정도도 못할 거면서 뭘 한다고 그래?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 장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연기를 잘하는 배우고 저는 정말 재밌었던 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앞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가진 캐릭터에 대해서 전사도 설명이 안 된 상태로 굉장히 그냥 차가운 도시 여자 갑자기 대표이사? 막 이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지금 저게 어떤 캐릭터이지? 라는 게 되게 묘한 상태에서 과거 씬이 2번, 3번 정도 나오죠. 네네. 그 과거 씬을 소환해낼 때의 캐릭터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되게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존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배우의 힘이라는 것이 캐릭터가 가진 많은 부분을 바꿀 수 있고 캐릭터의 설명을 굉장히 많이 보충해줄 수 있다? 맞아요.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이 드라마에서 제일 좋았던 점은 3명이 다 어쨌거나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여성들이고 보통은 여성 캐릭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때 한 명은 뭐 약간 성격이 되게 밝고 뭐 긍정적이고 이런 식으로 좀 베리에이션을 두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캔디 같은 것으로. 근데 여기서는 셋 다 되게 일에 몰두할 때는 엄청 프로페셔널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되게 쉽게 웃지도 않고 근데 서로의 어떤 사람이랑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 캐릭터가 조금씩 다른 걸 보여주잖아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그게 제일 이 작품의 돋보이는 지점인 것 같아요. 세 사람 다 그리고 일을 막 이 일을 사랑해 난 이 일을 뭐 열정적으로 할 거야 같은 건 아니지만 맞아요. 이 일이 나를 되게 구성하는 중요한 것이고 나는 일을 제대로 해낼 것이라는 태도를 그냥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는 일을 잘하고 나는 일을 잘 해왔고 최선을 다했고 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절대 남자들이나 혹은 다른 어떤 윗사람들에게 그 굽히는 방식이나 좀 뭐 아첨한다거나 이러한 식의 좀 다른 부분이 없는 캐릭터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일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되게 명확하게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캐릭터인 게 흥미롭고 그래서 정말 WWW가 이게 맞아요. 왜 뒤에 붙어있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게 사실 핵심인 거죠. 그리고 이 드라마는 좀 임원급의 여성 캐릭터를 되게 많이 넣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은 유니콘의 대표 가 유서진 배우님이 하셨고 그리고 KU그룹의 회장이 아예 예수정 배우님이시죠. 그리고 나머지도 다 임원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이사고 그다음 본부장이에요. 맞아요. 차연도 본부장 그다음에 원래 본부장 위치였었죠. 그
베타미도. 네, 그러니까 네. 사실 그래서 나중에 그 스폰 문제가 있을 때 임원급인 여성이 맞아요. 나올 때 베타미가 의심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 임원급이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10년 이상이거든요. 13년이라고 나올 거예요. 제가 알기로 베타미가 자기 일을 13년 했다. 내가 유니콘에 13년을 바쳤다는 말을 하는데 13년 정도, 그러니까 13년, 10년 이상이죠. 모두 그렇게 되면 10년 이상의 일을 치열하게 자기 자리에서 한 사람들이 임원을 획득한 세계인 거죠. 그 세계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 포털 사이트 쪽 양사 다 여성 임원들이 되게 많다고, 그러니까 많다는 게 실제로 절대적으로 많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산업군에 비해서 굉장히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이버도 대표이사도 그렇고. 맞아요. 그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한 산업 분야를 보여줌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여성이 임원이 된 세상을 보여주는 거? 그건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가 남성들한테 되게 중요한 롤을 거의 주지 않잖아요. 아예 안 준다고 봐야죠. 그게 너무 좋아요. 그게 너무 마음에 쏙 듭니다. 그리고 사실 진짜 나쁜 캐릭터들을 다 가져가죠. 네, 네. 잘못하고 뭔가 범죄를 저지르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건 다 남자들이 가져가죠. 네. 근데 저는 조금 아쉬운 거는 거기서 송가경의 남편이 굉장히 막 룸살롱을 다니고 재벌집 아들이지만 약간은 개차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뒤쪽에 송가경을 향한 순애보를 보여준 장면 같은 것을 넣었잖아요. 그게 중요한가? 근데 그걸 또 베타미가 반박해준다. 아, 그렇죠. 그렇죠. 베타미가 끼얹어준다.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그래서 키워드 3이 흥미로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로맨스입니다. 정말 과연 이 작품이 정말로 로맨스 작품인가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볼 텐데요. 네네. 이게 원래 아예 프로그램 관련 기사랑 초반에 제작 발표했을 때나 이런 데 보면 보도자료 같은데 전부 로맨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게 되게 흥미로운데 그런데 또 드라마에서 보면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네요. 베타미와 로맨스 라인이 있는 장기용 씨가 연기한 박무건이라는 음악 감독? 그렇죠. 스타트업을 경영하고 있는 음악 감독인데 로맨스가 되게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뒤로 갈수록. 정말 많이 나와요. 약간 이렇게까지 나올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베타미가 좀 여러 가지 곤경 같은 거에 처하게 되는데 공경 같은 데 처할 때마다 나오느라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드라마의 핵심 로맨스는 아까 말한 대로 워맨스잖아요. 여성들 3명 사이에서의 되게 복잡한 감정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박무건이 등장하는 장면들이 약간 왜 미연씨 같은 게임 있잖아요. 그런 데이트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장르를 거기에서 왜 보면은 막 주인공이 뭐 어떤 상황이 됐다. 갑자기 누가 나왔다. 이러면서 굉장히 예쁜 배경화면이랑 막 꽃잎이 날리는 배경화면이랑 아름다운 음악 같은 게 나오면서 데이트 상대가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뭐 아니요 이런 거 누르는 거. 데이트를 할까? 그치. 아니요. 그쵸?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장면 같아요. 다. 전 너무 깜짝 놀란 게 계절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꽃이 너무 많이 날려. 꽃을 얼마나 날리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판타지다 그냥 이런 느낌으로 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박무건이 등장할 때마다 꽃이 날리고 아름다운 음악이 깔리고 그리고 그냥 약간 구원자처럼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꼭 이런 느낌으로 모자로 이렇게 가리고 있다가 얼굴 이렇게 딱 들면은 무건이고 이런 식으로 등장을 맞아요. 하니까. 근데 이런 최근에 JTBC나 TVN 같은 데서 이제 MBC 본밤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30대 일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에서 약간 로맨스 연하남이나 아니면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그런 남자와의 로맨스를 조금 힐링을 하는 장치 같은 걸로 넣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죠. 네. 근데 과연 힐링이 됐나? 잘 모르겠네요. 꼭 있어야만 되는가? 저도 잘 모르겠고 사실 되게 중요한 순간들에 힘을 주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이를테면 베타미가 자신의 실시간 검색어를 자기 이름이 오르게 조작한데 업체를 따라가는 그 장면에서도 그거에서 구원자가 되어주는 건 차연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씬이 되게 멋있고 좋은데 그 차연의 육체적 능력도 되게 많이 부각이 되고 되게 좋은 장면인데 그런 장면에서는 오히려 설득력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구원자로만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치료해주는 상대로만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보통 더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치유해줘서 더 나은 사람을 만든다는 감각도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약간 맞아요. 오히려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맞아요. 실제로 그런 대사를 베타미가 하기도 하죠. 마음을 더 약하게 만들고
이런 거 이제 내가 일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이런 거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가? 이런 말을 하게 만드는 대상인 건데 과연 그러한 대상이 지금 그 세계 안에서나 그 작품을 보고 있는 30대, 40대 여성들에게도 필요한가? 맞아요. 전 이 질문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여성의 어떤 도피처 같은 것이 꼭 연애여야 하는가?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연애가 되게 동일한 형태로 드러나고 맞아요. 있는 거. 연하의 어떤 남자? 그런 식으로만 들어가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좋은 관계는 이 세 사람 사이의 관계죠.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송가경과 그 차현과의 관계는 사실상 일본 정통 순정 만화의 그렇죠. 설정이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둘이 언제부터 이렇게 친했는가 이제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차현이 유도를 고등학교 때 무려 유도를 하고 있을 때 너무나 예쁜 여자 선배를 발견하고 정말 첫눈에 반하는 장면이잖아요. 그 씬은 연출도 너무 잘했어. 그렇죠. 그래서 딱 이렇게 놀라서 바라보고 누구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유도에서 정신을 놓는 바람에 그 여자 선배에게 정신을 놓는 바람에 엎어치기를 당하죠. 맞아요. 근데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사실 송가경도 결혼을 했고 차현도 굉장히 찌질한 남자친구가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런 설정이 약간 설득이 안 돼요. 외부적으로 그런 설정이 있을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예고를 할 때 말씀드렸다는 그 원래의 멘트, 그러니까 그녀들의 마음을 흔드는 남자들의 리얼 로맨스라는 부분이 필요하냐는 거죠. 약간 그 드라마 속에도 눈속임인 것 같아. 낚시 같은 거죠. 그래서 송가경이랑 차영 같은 경우는 밥 먹는 씬도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송가경이 담배를 피러 나가겠다. 그래서 담배 피러 나가니까 송가경이 나간 모습을 보고 차연이 잠깐 보러 나왔다가 차가 확 달려드니까 이렇게 잡아서 껴안아서 이렇게 돌려 안으면서 딱 바라보는 씬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씬은 연출을 200% 로맨스로 했어. 맞아요. 근데 그런 걸 로맨스로 한 게 아니라 그것이 사실 그러한 감정의 텐션이나 에너지가 거기서만 나온다면 왜 밀고 나가지 못하는가? 그러니까요. 21세기인데. 그 밥 먹는 장면이 되게 대단한 게 이제 마주 앉아서 밥 먹으면서도 그러니까 차현도 사실 되게 차갑고 무뚝뚝한 여성인데 이 송가경 앞에서는 되게 어린애처럼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제 단 거 더 이상 안 먹고 단 와인 찾지 않고 나도 드라이한 거 먹을 수 있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또 막 웃음이 나네. 웃음 꽃이지. 왜냐면 그 씬 너무 좋아 나는. 맞아. 저는 그 씬에서의 송가경도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거기 송가경이 계속 그 전까지 차가운 도시 여자 그리고 뭐 타미랑 나랑 좋았지만 이제 타미와는 막 이런 상황이었다가 그게 따기를 때린 다음 장면인가요? 그게? 그 전인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셋에 되게 텐션이 빡 터진 장면이 맞아요.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둘이 밥을 먹을 때는 그 처음으로 또 자신을 풀어놓잖아요. 그쵸. 가경이. 그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여자 배우들끼리 있을 때, 여성 배우들끼리 있을 때, 그리고 여성 캐릭터들끼리 닿을 때만 관계의 텐션이 생긴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왜 이제 차현이랑 타미도 되게 티격태격한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짜장면 씬. 너무 좋죠, 그 장면. 진짜. 너무 귀엽고, 둘 다. 둘 다 각자 먹고 싶은 걸 먹기 위해서 따로 짜장면집에 간 거죠. 간짜장을 먹으러 갔다가 티격태격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둘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동료로서도 어떤 식으로 좀 더 이야기들이 쌓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고 그런 부분만 재밌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생각이 난 게 사실 여성들이 직장 안에서 선후배로서 혹은 동료로서 맺게 되는 관계들을 그동안 드라마에서 잘 안 보여줬잖아요. 예를 들면은 미생 같은 드라마도 결국에는 거의 남성으로 구성된 조직 안에서 신입사원인 장그래를 모두가 사랑해서 벌어진 이야기란 말이에요. 브로맨스지. 근데 그것을 여자 버전으로 바꿔놓은 거죠, 사실은. 이들은 미생은 아니지만.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는 반드시 이성의 대상에 남성과의 로맨스들이 이 정도까지 결부되고 이 정도까지의 비중을 차지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진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블류를 6회까지 즐겁게 본 상황이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즐겁게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기억하면서 또 마저 남은 10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오늘의 자매들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어떤 작품이에요? 오늘의 자매들은 조금 생뚱맞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영화 장화홍련을 골라봤습니다. 전 너무 좋아하는 저도요. 작품이에요.
왜냐하면은 임수정 씨가 사실 여성 배우랑 되게 케미가 좋은 분이잖아요. 그렇죠. 잘 어떤 작품의 세계관이 잘 다듬어지고 디렉션이 굉장히 좋을 때 여성 배우와의 합이 되게 좋은 분인데 사실 저는 건물류에서는 그게 아주 잘 드러나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박모건이랑 계속 너무 붙이는 바람에 네네. 그래서 좀 오래된 작품이지만 골라봤습니다. 무려 2003년작이고요. 전 믿어지가 않아. 이렇게 오래됐다는 사실이. 그렇죠. 네. 제가 고등학생 때 극장 가서 봤으니까요. 와. 2003년작이고요. 임수정 씨, 문근영 씨, 염정아 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 줄거리를 보면은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임수정 씨와 문근영 씨가 자매예요. 두 자매와 아버지 김갑수 씨입니다. 힘없는 가부장의 어떤 상징이죠. 대표, 상징. 언제든 죽을 수 있다. 아, 그렇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에 새엄마 염정아가 들어옵니다. 염정아 씨가 들어오십니다. 그 이후로 이 집에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최근에 가장 들은 경우가 조던 필 감독의 어스가 개봉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 또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루피타 용이라는 배우를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그 작품을 하면서 루피타 용을 비롯해서 출연 배우들한테 10개의 작품을 조던 필 감독이 추천을 한 거예요. 이걸 다 보고 들어가자 그 중에 한 작품으로 장화홍련이 들어가 있어서 외신에 되게 많이 다뤄줬어요. 실제로 좀 레퍼런스 삼은 부분이 있나요? 네, 좀 확실히 그러니까 흡사한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좀 영향을 받은 지점이 있다라는 이제 그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어스를 이제 보신 분이나 이 두 작품을 다 안 보고 한 작품만 보신 분이면 그 다른 작품을 보시는 건 전 추천을 엄청 드려요. 전 어스는 아직 못 봤어요. 어스도 이제 함께 봅시다. 어스도 훌륭한 작품이니까요. 어스도 또 저희가 그때 다룰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놓쳤죠, 시기를. 그쵸. 그래서 어스는 사실 좋은 작품이어가지고 저희가 꼭 한번 얘기를 나중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쨌든 이 장화홍련이라는 영화에서는 임수정 씨, 문근영 씨의 케미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어마어마하죠. 네네. 그리고 또 염정아 배우가 새롭게 발견됐던 작품이기도 맞아요. 하기 때문에 이 작품도 놓친 분들이 있으면 꼭 지금도 전혀 뭐 촌스럽거나 그렇지 않은 맞아요. 작품이라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염정아 배우의 신경질적인 느낌 같은 것을 거의 최고조로 끌어올린 그런 작품이죠. 너무 좋은 작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무리를 하면서 다음화 예고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 드디어 7월이 되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이렇게 덥고 7월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7월을 맞이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저희가 한 타임 조금 숨을 골라간다라는 느낌으로 여행 이야기를 좀 함께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망고로드 살고 싶다라는 에세이집의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임진아 작가님의 아직 도쿄라는 작품이 있어요. 도쿄 여행 에세이인데요. 그 작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7월을 맞이해서 여행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책 다루는 게 이제 2번째네요. 네, 그쵸?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너무 여러분, 좋습니다. 책 또 많이 들어주셔가지고 저희는 또 힘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7화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여성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